고작 낡은 옷차림 때문에 아내 선물 하나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줄 작은 선물이 이렇게 큰 모욕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 정만호입니다. 은퇴 후 아내 윤정희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 시절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했었죠. 손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나름 이름도 알려졌었습니다. 그날은 결혼 기념일 며칠 전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거실에서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죠. 여보, 벌써 50년이네요. 정희가 결혼 사진을 보며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그때는 정말 젊었네요. 사진 속 우리는 20살 초반이었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꿈만은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여보, 올해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 사주고 싶어요. 갑자기 마음이 동했어요. 50년 동안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무슨 선물요?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평소 검소하게 살던 우리였거든요. 목걸이 어때요? 예쁜 목걸이 하나? 목걸이요? 그런 거 왜 사요? 결혼 50주년인데 특별해야죠.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런 때 아니면 언제 해주겠어요? 저도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정희에게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살까요? 백화점 명품관에 가봅시다. 명품관이요? 정희가 놀랐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명품관에 가도 되는지 의문스러워했죠? 왜 안 돼요? 우리도 손님이에요. 맞긴 하지만 당당하게 가요. 50년 기념 선물인데 며칠 후 도심의 고급 백화점을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정희는 계속 설렜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도 돈 있어요. 사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목걸이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목걸이를 살까요? 가서 보고 정해요. 정희 씨가 마음에 드는 걸로. 아내의 손을 잡고 백화점에 들어섰어요. 화려한 조명과 인테리어에 압도됐죠? 와, 정말 멋지네요. 정희가 감탄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거든요. 명품관을 찾아갔어요. 1층에 위치한 가장 좋은 자리였죠. 하지만 명품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낡은 외투와 촌스러운 차림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다른 손님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만 유독 어색해 보였죠. 여보,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주변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보석 코너로 갔어요. 반짝이는 목걸이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예쁘다.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어요.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저기 있는 진주 목걸이가 예뻐 보여요. 정희가 가리킨 목걸이는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그럼 그걸로 해요. 직원을 불러서 상담을 받으려고 했어요. 저기요, 목걸이 좀 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직원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그 표정에서 무시가 느껴졌죠? 어떤 것 말씀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죠? 저기 진주 목걸이요. 그건 좀 비싼데요? 직원이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얼마인데요? 2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믿지 않는다는 듯 했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확인은 무슨? 그때 다른 코너에서 젊은 부부가 다가왔어요. 명품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직원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우리에게 했던 차가운 태도와는 180도 달랐어요. 오늘 새로 들어온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정중하고 친절한 말투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이 없어 보이면 함부로 대하는 거였어요. 정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대에 부풀어 있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여보, 그냥 가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 직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했거든요. 진주 목걸이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직원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죠? 진주 목걸이 말씀이세요? 직원이 우리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했어요. 네, 저기 있는 거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가리켰어요. 그건 좀 비싼 제품인데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걸 살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얼마나 비싼데요? 제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2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하지만 직원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구매하실 건가요? 그 말 속에 담긴 무시를 느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물론이죠. 아내 선물로 사려는 건데. 혹시 카드 있으세요? 갑자기 결제 수단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왜 그걸 미리 확인하나요? 고가 제품이라서요. 변명 같은 답변이었어요. 정희가 제 옆에서 움츠러들고 있었어요.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괜찮다며 제 손을 잡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제 자존심을 완전히 부쉈습니다. 그럼 미리 확인해 보시죠. 직원이 못을 박았어요.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사겠다는 사람한테?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손님, 혹시 다른 곳과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착각이 뭐예요? 이곳은 아무나 와서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아무나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 직원은 알까요? 우리가 아무나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직원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희는 진짜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만.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그때 옆 코너에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명품 코트에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죠? 직원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였죠? 다이아몬드 목걸이 보고 싶어요.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한 말투였어요. 최고급 제품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천만 원까지 다양해요. 우리에게는 200만 원도 비싸다고 했으면서 말이에요. 카드로 계산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어떤 카드든 상관없어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어요. 정희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여보, 이제 알겠어요. 뭘요? 우리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옷차림 때문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정희를 위로하려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죠? 마치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뭘 사려는 거야? 옷 좀 봐.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닌데.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였죠. 정희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그냥 가요. 아직 제발이요.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요. 정희의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가요. 우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명품관을 나오면서 처음 우리를 무시했던 직원이 다른 동료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 맞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우리를 향한 말인 것 같았어요. 정희가 더 빨리 걸었어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죠? 로비를 지나면서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느꼈어요. 우리만 유독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보고 있었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정희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 5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백화점 로비를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출구로 향하는 동안 정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여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백화점 정문을 나서니 설날 준비로 분주한 거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였지만 우리만 덩그러니 서 있는 기분이었죠. 여보 정희가 제 팔을 잡았어요. 힘없는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집에서 둘이 맛있는 거 먹으며 조용히 지내자.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 담긴 서러움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정희야, 선물은 어떻게 해요? 선물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선물이에요. 하지만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 안쓰러웠죠? 길거리에 서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노인인가?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차별하는 세상이 서글펐죠? 여보, 우리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정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잘못된 건 우리가 아니야. 하지만 잘못된 건 저 사람들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시대에 뒤떨어진 건 아닐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만 초라해 보였죠? 여보, 저 정말 미안해요. 정희가 또 미안하다고 했어요. 왜 자꾸 미안해해요? 제가 목걸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50년 결혼 기념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정희를 감쌌어요.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50년 결혼 기념일을 이렇게 보내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계속 침묵했어요. 평소 수다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보, 정말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아져서요. 무슨 생각? 우리가 세상에 뒤떨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정희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제가 미안했거든요. 버스가 와서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보았어요. 거리는 연말을 맞아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우리 마음과는 대조적이었죠. 여보,
우리 나이 많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요? 정희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나이 들면 사회에서 점점 무시당하는 게 현실이었죠.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차별받게 될 줄은.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집이지만 오늘은 왠지 더 초라해 보였죠.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편해요. 정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집이 최고죠. 저도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왔지만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정희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습관이었죠.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정희에게 목걸이를 사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해주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당신 목걸이는 꼭 사줄게요. 괜찮아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꼭 사줄 거예요. 제 다짐이었어요. 어떻게든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백화점에서 당한 굴욕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순간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시절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따뜻했어요. 백화점에서 당한 굴욕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다 문득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죠.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저는 15살이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고아였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인천항 부둣가를 헤매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거든요. 거리에서 자다 보니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죠. 그날도 추위에 떨며 길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배는 고프고 몸은 떨렸죠. 그때 한 아저씨가 저를 불렀어요. 얘야, 여기 와봐. 돌아보니 작은 국수집 앞에 서 있는 아저씨였어요. 박동수 아저씨였죠. 배고프지?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들어와.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먹어. 박동수 아저씨가 저를 국수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천국 같았죠? 여기 앉아. 아저씨가 구석자리에 앉혀주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맛있는 국수 끓여줄게. 박동수 아저씨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어요. 자, 많이 먹어.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었죠? 국수를 다 먹고 나니 몸이 따뜻해졌어요. 얘야, 이름이 뭐니? 정만호입니다. 만호야, 갈 곳 있니?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 도와줄래? 일요? 어려운 건 아니야. 그릇 닦고 청소하고 그런 거. 박동수 아저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먹고 싶으면 일 도와라. 잠자리도 마련해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거짓말 하겠니?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박동수 아저씨 국수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그릇 닦기, 청소하기, 장보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따뜻한 잠자리와 끼니가 보장됐거든요. 무엇보다 박동수 아저씨가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어요. 만호야,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라. 항상 제 건강을 챙겨주셨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일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도 저를 좋아해 주셨죠? 만호야, 성실하네.
일을 참 잘해.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박동수 아저씨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만호야, 손님을 대할 때는 차별하지 마라. 차별요? 돈 많고 적고 옷 좋고 나쁘고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똑같이 소중한 거야. 박동수 아저씨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실제로 아저씨는 어떤 손님이 와도 똑같이 대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았죠. 어서 오세요. 항상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때로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국수를 주기도 했어요. 아저씨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야. 도움이 되는 거지. 도움이요? 어려운 사람 도우면 나중에 복이 온다. 박동수 아저씨의 철학이었어요. 그 국수집에서 보낸 3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땀 흘려 일하며 배운 끈기와 성실함이 제 밑거름이 됐죠. 무엇보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배웠어요. 훗날 작은 가구 공방을 차리고 이름을 알리게 된 것도 그때 배운 덕분이었어요. 어떤 손님이 와도 정성을 다해 대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 줬죠. 하지만 오늘 백화점에서는 정반대였어요.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했죠. 박동수 아저씨가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백화점에서 굴욕을 당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정희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아직도 백화점 일로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혹시 정만호 선생님이신가요?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정중한 말투였죠? 네, 맞습니다. 저는 동원백화점 고객서비스팀 매니저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다니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확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쪽으로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워서요. 그럼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다음 날 오후에 백화점을 다시 찾았어요. 며칠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말이죠. 고객 서비스팀을 찾아가니 김민준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첫인상이 좋았죠?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며칠 전 명품관에서 당한 냉대와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죠?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선생님,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김민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선생님, 예전에 지역 아동센터와 전통시장에 꾸준히 기부를 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나요? 저희 직원 교육 자료에서 선생님 성함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 자료요? 네, 지역 사회공헌 사례로 소개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기부가 그렇게 알려져 있을 줄 몰랐어요. 혹시 얼마나 오랫동안 기부를 하셨나요? 한 20년 정도 됐나요? 사실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형편이 될 때마다 조금씩 했던 거거든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조금씩 했으니까. 대략이라도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했으니까. 계산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20년이면 2,400만 원 정도 됐죠? 김민준 매니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별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기부하는 분은 흔하지 않아요. 사실 기부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혹시 왜 기부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렸을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박동수 아저씨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민준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혹시 며칠 전에 저희 명품관에 오셨나요? 갑자기 핵심을 물어봤어요. 네, 갔었는데 제대로 된 응대를 받지 못해서 그냥 나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직원의 차가운 대우, 차별적 발언까지 모든 걸 말했죠? 김민준 매니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지난 일인데요.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까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준 매니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저희도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요?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손님 응대가 차갑다는 불만이 많아요. 백화점 내부 사정을 듣게 됐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말이에요. 김민준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백화점의 심각한 내부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민준 매니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직원들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사기가요? 네, 매출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백화점 업계 전체가 어려운 시기라고 했어요. 온라인 쇼핑 때문에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손님을 돈으로만 보게 된 것 같아요. 직원들의 차별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돈을 많이 쓸 것 같은 손님에게만 친절하고요. 그런 교육을 받나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적 압박이 심하다 보니 김민준 매니저가 말을 흐렸어요. 그날 선생님을 무시한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원인가요? 입사한 지 1년 된 신입 사원이에요. 젊은 직원이군요. 네, 실적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 직원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 이해가 됐어요. 물론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말이죠. 매월 실적을 못 채우면 평가에 영향을 받거든요. 압박이 심하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 손님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김민준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고객 불만이 계속 늘고 있어요. 어떤 불만들인가요? 직원들이 차갑다, 무시당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당한 일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요? 직원 교육을 다시 하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단순한 매뉴얼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김민준 매니저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매니저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이요? 네, 혹시 직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김민준 매니저의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사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감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요? 선생님께 피해를 드린 입장에서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말에 김민준 매니저가 고마워했어요. 그럼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내일 직원 회의가 있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다음 날 백화점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어요. 20명 정도 됐죠? 모두 젊은 직원들이었어요.
제가 들어가니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 어색하게 답례했어요. 오늘 저희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민준 매니저가 소개했어요. 정만호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 중에 며칠 전 저를 무시했던 직원도 있었어요. 쟤를 알아봤는지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정만호입니다. 선생님께서 고객 서비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시큰둥했어요. 또 다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다른 접근을 하기로 했어요. 설교가 아닌 제 경험을 들려주기로 한 거죠.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이곳 명품관에서 목걸이를 사려고 했어요. 직원들이 조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비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요? 한 직원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제가 15살 때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천천히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거리에서 생활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 추운 겨울 인천항 부둣가에서 떨고 있을 때 한 분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박동수 아저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그분은 제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요? 그냥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를 도와주신 거예요. 직원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죠? 대가 없이요? 일을 도와달라고는 하셨지만 먼저 먹을 것부터 주셨어요. 그때의 감동을 설명해 줬어요. 그분께서 제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어떤 교훈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많고 적고 옷이 좋고 나쁘고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백화점에서 당한 차별과 대비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성실하게 일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릇 닦기, 청소, 장보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요? 따뜻한 잠자리와 끼니가 보장됐거든요. 직원들이 제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나중에 가구 공방을 차렸을 때도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했어요. 어떤 손님이든요? 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됐다고 설명했어요. 손님들이 저를 믿고 찾아와 주셨거든요. 직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고객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제가 며칠 전 여기서 느낀 건 무엇일까요? 직원들이 긴장했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는 벽이었어요. 며칠 전 저를 무시했던 직원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벽을 허문다면 이곳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떻게요?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거예요. 진심이요? 네, 매출이나 실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하는 거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저를 무시했던 젊은 직원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직원이 갑자기 일어나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너무 무례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다른 직원들도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왜 일하는지 잊고 있었네요.
매출만 생각했어요. 반성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여러분, 손님은 우리의 밥벌이 근원이에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나이 들고 돈이 없어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직원들이 깊이 공감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대답들이 들렸어요. 그날 회의 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죠? 선생님, 아내분께 목걸이를 꼭 사드리고 싶으시죠? 며칠 전 저를 무시했던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정성껏 도와드리고요. 진심 어린 제안이었어요. 정말요? 네, 가장 예쁜 목걸이를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다시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민준 매니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설날 특별 행사를 준비했는데 꼭 참석해 주세요. 무슨 행사인가요? 지역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초대한 선물 증정 행사예요.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선물 증정이라고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기획한 거예요. 평소 이런 곳에 올 기회가 없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요.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어요. 설날 당일 정희와 함께 백화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긴장보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여보, 정말 달라졌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로비에 들어서니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화려한 설날 장식이 눈에 띄었죠?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정만호 선생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 저를 무시했던 그 직원이 달려와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뭐가요? 저희에게 소중한 걸 깨닫게 해주셔서요. 진심 어린 감사였어요. 명품관으로 가니 많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와,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100명 넘게 오셨어요. 김민준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들은 평소 백화점에 올 기회가 없던 분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온 아이들이었죠. 할아버지, 여기 진짜 예뻐요. 한 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래? 마음에 들어? 네, 완전 좋아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직원들은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했어요. 어르신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정성을 다했죠?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고, 고맙구나. 어떤 목걸이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야, 이런 걸 어떻게 받니? 따뜻한 대화가 오갔어요. 선물 증정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진주 목걸이, 실버 반지, 스카프 등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었죠.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이런 선물을 받아보기 처음이야. 직원들이 참 친절하네. 여기 물건들이 다 예쁘고 만족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아이들도 신나했어요. 와, 이거 진짜 예뻐요. 저는 처음 받아봐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순수한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때 그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부인분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요? 예쁜 상자를 꺼내더니 진주 목걸이를 보여줬어요. 정희가 처음에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이건 그때 부인분이 보고 싶어 하셨던 목걸이예요.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예뻐요. 부인분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직원이 정성스럽게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와, 정말 아름다우세요. 다른 사람들도 감탄했어요. 정희도 행복해 했어요. 여보, 이제야 진짜 설날 같네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설날이죠. 저도 감동했어요. 김민준 매니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요? 직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매출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손님을 진심으로 대해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도 많이 올랐어요. 다행이네요. 매출도 오히려 늘었고요. 진심으로 대하니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며칠 전 굴욕을 당했던 그 자리에서 이런 따뜻한 행사가 열리다니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지는구나. 여보,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요. 정희가 새 목걸이를 만지며 만족스러워 했어요. 저도 그래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되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존중받았다는 기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보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백화점에서 본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밝은 표정이 그 증거였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것이었죠. 정희가 새 목걸이를 하고 거울을 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0년 만에 드디어 아내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해줄 수 있게 됐구나.